지금 여러분의 욕실 약장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희귀병 치료제나 실험 단계의 약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복용한 진통제, 아침 식사와 함께 삼킨 위장약, 지난주 무심코 구입한 감기약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흔하게 처방되고 있어 여러분의 심장세포 하나하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들을 맹신하는 동안 심장은 침묵 속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수술실에서 근무하며 잠 못 이루게 하는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심장병력이 전혀 없던 건강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심장을 안고 수술실로 들어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은 유전도, 나쁜 생활 습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제약업계는 이 사실을 수십 년간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계속 처방하고 여러분은 위험을 모른 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약물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으려 합니다. 60세 이후 특히 위험하며 여러분의 심장 근육을 약화시키는 5가지 약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와 제가 목격한 실제 사례에 기반한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정보는 위험을 모르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에는 여러분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약물, 진통제의 배신, 심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약물은 너무 흔해서 지금 여러분의 가방이나 차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입니다. 에드빌, 모트린 같은 이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두통, 관절염 등 통증이 생기면 즉각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죠.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들이 이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심장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료계와 미국 FDA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FDA는 이 약물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우려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과학적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탕처럼 약을 먹고 제약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FDA는 경고를 강화했습니다. 복용 첫 주만 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용량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위험은 커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72세 마커스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정원을 가꾸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매일 에드빌을 4-5알씩 복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피로와 함께 발목이 2배로 부어올랐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 폐에 물이 차고 신장 기능까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고혈압 외엔 심각한 심장병력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무해해 보이는 진통제의 장기 복용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통증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신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2가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체내의 소금과 수분을 비정상적으로 가둡니다. 심장은 갑자기 늘어난 혈액량을 감당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젊은 심장은 버틸지 몰라도 노화된 심장은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마커스 씨처럼 무너집니다. 둘째,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진통제가 그 효과를 무력화시켜 체내에서 약물 간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의 패자는 항상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두 번째 약물, 위장약의 역설. 두 번째 약물은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입니다. 바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 즉 위장약입니다. 넥시움, 프릴로색 같은 약들은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위해 매일 아침 의식처럼 복용됩니다. 진통제로 인한 속쓰림을 막기 위해 처방되기도 하죠. 하지만 위를 보호하려는 이 약이 심장에는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FDA는 2010년 이 약물을 1년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마그네슘 수치를 검사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68세 헬레나 씨는 10년 넘게 위장약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그녀의 마그네슘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심장은 박자를 잃고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장약은 위산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하지만 위산은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B12 같은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위산을 인위적으로 장기간 억제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 심장이 굶주리게 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대규모 연구들이 이 약물의 장기 복용과 심근경색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산화질소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예고 없는 심장마비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감기약의 함정. 세 번째는 겨울철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경구용 비충혈 제거제, 감기약입니다. 코막힘을 뚫어주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든 약들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쉽게 살 수 있고 효과도 빠르지만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의 원리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입니다. 코 안의 혈관을 좁혀 부기를 빼주지만 문제는 약물이 코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신의 혈관, 특히 심장혈관까지 수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첫째,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려다 보니 혈압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평소 혈압 문제가 없던 사람도 위험 수치까지 오를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에게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초래합니다. 둘째, 심장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불규칙해지며 심방세동과 같은 위험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 좀 뚫으려다 응급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최근 이 성분이 뇌혈관까지 수축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희귀 증후군과 연관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먹는 약 대신 식염수 스프레이나 가습기 또는 혈류에 흡수되지 않는 국소용 스프레이를 사용하십시오. 순간의 편안함과 심장의 안전을 맞바꾸지 마십시오. 네 번째 약물, 오래된 항우울제의 위험. 네 번째는 조심스럽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약물입니다. 바로 삼환계 항우울제입니다. 아미트립틸린 같은 약물들인데 과거엔 우울증 치료제로 쓰였지만 지금은 만성 통증이나 신경통 치료를 위해 더 자주 처방됩니다. 물론 우울증 치료는 중요합니다. 우울증 자체가 심장병의 위험 인자니까요. 하지만 60세 이상의 환자에게 이 오래된 약물을 쓰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심장의 전기 시스템과 화학 작용에 영향을 미쳐 노화된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큰 위험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합니다. 노인에게 낙상은 엉덩이뼈나 척추골절로 이어져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물은 안정시 심박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쉬고 있을 때도 심장을 고속으로 뛰게 하여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전도상 QT 간격을 연장시켜 심장을 전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급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실부정맥의 위험을 높입니다. 요즘은 심장에 훨씬 안전한 SSRI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만약 신경통 때문에 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선생님, 심장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5번째 약물, 칼슘 보충제의 진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매일 챙겨 먹는 그 칼슘제 맞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칼슘을 먹으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고용량 칼슘 보충제의 심혈관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칼슘 자체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유, 채소, 두부 등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심장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천천히 흡수되어 필요한 곳에 쓰입니다. 문제는 고농축 알약 형태의 보충제입니다. 고용량 칼슘 알약을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마치 시스템에 칼슘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이 많은 칼슘을 뼈로 다 보내지 못하면 남는 칼슘은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입니다.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딱딱해지며 동맥경화반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이는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가 심장마비 위험을 15에서 30%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골다공증 확진을 받은 환자에게는 득이 실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방 목적으로 먹는다면 뼈를 지키려다 심장을 망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전략은 식단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심혈관 위험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영양소에 있어 과유불급은 진리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진통제, NSAIDs, 이장약, PPI, 감기약, 비충혈 제거제, 삼한계 항우울제, 그리고 칼슘 보충제. 이 5가지 약물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메시지의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지식과 권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환자에서 내 건강의 주체적인 관리자로 거듭나는 힘입니다. 지금 당장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의사 예약을 잡으십시오.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 목록을 들고 가서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약이 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더 안전한 대안은 없을까요? 정기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좋은 의사라면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약에는 혜택과 위험이 공존합니다. 50세에 안전했던 약이 70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수십 년간 묵묵히 뛰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으로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를 꼭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간단한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이 중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단 하나뿐입니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소중히 다루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